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성심병원 응급학과 조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새롭게 시작될 K타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K타스 버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전체적인 틀은 지켜서 최소한의 이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K타스 버전업을 소개하기에 앞서 2020년 새롭게 구성된 K타스 위원회와 개발팀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K타스 위원장님인 충남대 병원 박정수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2019년 기존 멤버에 그동안 꾸준히 K타스 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4분의 위원이 포함되어서 총 14명의 위원이 개발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팀의 논의사항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K타스 위원장, 전체 간사, 그리고 학회 관계자, 그리고 K타스 교육팀장님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전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16년은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었고 4년 임기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였고 그 다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남아메리카 최초로 열렸던 해였습니다. 저희 K타스는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이벤트들은 4년마다 반복되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저희 4년 후인 K타스 도입 4년 후에도 K타스 첫 개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K타스 개정의 필요성, K타스 개정의 방향, K타스 개정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K타스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K타스를 개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 꼭 K타스를 개정해야만 하나? 그리고 한다면 새로운 K타스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나? 그리고 K타스 개정 작업은 PPT 슬라이드만 변경하면 되나?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인데요. 즉 이것을 개정의 필요성, 내용 또는 과정 및 계획에 대한 의문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타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K타스가 2016년 이후로 전국 응급실에 현재까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중단을 하거나 그럴 만큼의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K타스 여러분이 이 K타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Q&A라는 게시판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Q&A 게시판에 보면 분류 시 발생하는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K타스 개정의 첫 번째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K타스의 Q&A 게시판을 살펴보시면 약 400건에서 500건 전국 곳곳에서 보내진 K타스 분류에 대한 질문사항과 그동안 K타스 위원회에서 댓글로 달았던 답변들이 이 게시판에 모여 있습니다. 답변을 다는 한두 명의 담당자가 매번 변경되기도 하고 위원회 또는 개발팀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진 답변이 아니었던 것도 많아서 앞뒤가 다르거나 오히려 애매한 답변을 들어서 여러분이 적용하시기에 더 곤란했던 상황들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넘쳐나는 Q&A를 일단 한번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K타스의 근간이 되었던 캐나다의 C타스도 최근 2018년도에 개정되었고 4년의 주기로 계속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정의 필요성도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K타스가 개발되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4년 후인 2020년경이 처음 개정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K타스를 자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K타스 1에서 3단계를 중증 환자의 개념으로 차용하고 있고 전문의가 진찰 시에 진료비를 가산해주고 응급의료 기간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러 중증도 분류가 여러 유관기관과의 연관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약 5년 정도의 주기를 기점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팀 내부에서도 K타스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단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정해지고 공유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류 자체가 중증도와 긴급도를 모두 고려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K타스에서는 이를 응급도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경환, 중환을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진이 얼마나 빨리 환자를 보아야 하는지 그걸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K타스가 분류구역에서 또 다른 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잡한 기준을 두어서 분류자가 어렵게 판단하게 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다른 진료의 지연으로 변질되거나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분류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분류자가 고민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수정해서 올바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K타스에 대해서는 K타스 1에서 3단계 내용이 적절한지를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증상별 단계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1에서 3단계 그리고 4에서 5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3단계는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진료의 책임 문제 또는 전문의 진찰료 등의 진료 수익 그리고 응급실 의료자원 투여에 대한 보상 등과 연관되어서 의료진의 진료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응급의료 기관평가나 네디스 구축 등과 관련돼서 중앙급여센터의 행정 부분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기준, 운영 방법이 분류자마다 다른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표준화를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K타스 이외에도 그동안 K타스와 관련돼서 출판된 논문들이 이번 개정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어떤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를 추가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펀메드 검색 결과에서 현재까지 국내에 약 한 20편 정도의 논문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고 K타스 분류에 대한 분류자 간 신뢰도 연구 또는 K타스 분류 결과와 입원율, 사망률, 체류 시간 등 임상 결과의 관련성 연구 그리고 통증 척도의 잘못된 적용과 K타스 오분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 그 외에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K타스 분류 시스템 개발 등 이런 주제의 논문들이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새로운 K타스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개발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K타스 개정이라는 의미를 두어서 가능한 한 많은 개선점을 반영할 예정이고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많이 쌓였다라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분류 단계를 개선하고 신설 분류 항목을 추가하고 의무가 혼동되는 번역의 오류를 수정하고 그다음 편의성을 반영하고 교육팀, 질관리팀의 향후 계획과 부합시킬 목표를 가지고 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을 이용하여 개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타스의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공통 1차 고려사항 그리고 증상별 Q&A 내용을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면 C타스가 캐나디안 저널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의 논문을 통해서 향후 4년 주기로 개정을 진행함을 공표하였고 2016년 발표 논문에서는 다음 버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를 미리 소개하였습니다. 저희는 K타스 첫 개정사항에 최소한 C타스의 개정사항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그동안 C타스 개정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 논문에 포함된 가장 최신의 수정사항이 다음 10가지 항목입니다. 이 중에 C타스의 내용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인데 C타스 컴플레인을 바꾼다든지 열과 관련된 질환을 개정한다든지 산모와 산후 조리와 관련된 이슈를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모디파이어를 추가로 우리가 포함한다든지 소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새로 업데이트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K타스 현실과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캐나다 응급의료 기관 분류자들도 우리나라처럼 C타스에 사용된 증상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어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부분이라서 저희 K타스 부분 개정에도 매우 많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타스가 추운 기후의 국가라서 그런지 C타스의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에 대한 분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저희 K타스에도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C타스에서는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을 할 예정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분류 기준 자체가 너무 자세히 나타나 있고 Q&A 상대적으로 문의사항이 적으며 그동안 분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K타스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새로운 C타스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언더트리아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단계를 좀 더 상향해 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또한 frailty modifier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생활하는 사람 또는 인지장애, 말기 상태의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 단계를 높여서 평가해 주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급속히 고령화사에 접어든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신에 소아 발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에 수정하기로 하였고, 자세한 부분은 강론에서 설명될 예정입니다. 시타스의 다음 개정사항을 확인한 후로는 두 번째로는 케이타스의 1차 고려사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케이타스 슬라이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슬라이드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1차 고려사항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식상태, 활력징후, 통증 점수 등과 같은 공통적으로 매번 포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2차 고려사항 또는 참고사항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Q&A 질문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차 고려사항의 문구 및 개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이뤄지는 그런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그 Q&A 내용들을 바탕으로 증상별로 각각 그런 특징적인 분류사항, 2차 고려사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정사항의 강론이 이후에 별도의 강의로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질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PPT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기 케이타스 PPT 슬라이드는 시타스의 Complaint Oriented Triage COT 폼을 그대로 들여와서 한글로만 번역을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그 슬라이드와 굉장히 모양이 닮아있죠. 그러다 보니 해석이 모호하고 우리나라 사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는 김에 슬라이드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케이타스와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PPT도 새로 제작하려다 보니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케이타스 PPT, 교육 시에 받았던 케이타스 PPT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환자를 분류하시나요? 오른쪽 그림은 저희 병원의 시스템인데, 저희 병원마저도 교육받았을 때처럼 전체 증상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선택하는 식이 아니라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로 메뉴가 드롭다운 방식으로 떨어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에 분류자가 익숙해지기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2차 고려사항에 적혀 있었던 세세한 추가적인 참고사항이나 오른쪽에 활력증후라 여러가지 체온, 쇼크 등과 관련된 참고사항의 탭이 실제로 분류창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 시스템도 사실 병원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PPT를 열심히 새롭게 제작하게 되어도 실제로 이게 병원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면 새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제작해서 빨리 교육에 반영하고 배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문제는 케이타스 PPT를 수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PPT를 표랑 그림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엑셀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체가 약 500장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이를 그대로 맞춰서 수정하고 또한 새롭게 구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케이타스 위원회에서 좀 더 신속하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고, 출산 PPT 전문가는 섭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PPT가 수정이 되면 중앙급여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소스 작업을 거쳐서 각 병원에 다시 배포되게 되면 여러분이 케이타스 분류 결과로 생각하시는 가령 예를 들면 AAAA-1처럼 이렇게 코드화 작업이 이루어진 케이타스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케이타스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구성,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부터 논의되던 내용들이 정리되고 2020년 하반기에는
개정 내용이 확정되고 다듬어져서 PPT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를 반영한 교재 원고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개발팀 내부에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 PPT 파일이 완성되면 중앙급여센터에 전달되고 병원마다 배포되면 아마도 연말에는 새로운 K타스 적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검토가 끝나서 출판되는 대로 내년 초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코로나 창궐로 인해 모든 오프라인 교육이 제한돼서 온라인 교육이 신설되고 새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형태의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병원의 필요에 비해 넉넉하지 못한 학생 수, 그리고 통신 시스템 접속으로 인한 불편 등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장님이야 저희 모든 조직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듣고 참조하여 더 나은 K타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